과연 예전 오락은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갤러 가셨을까요? 아기 때, 예. 아기 때 하셨어요? 오. 오락실은 가셨었구나. 초등학교 시절인가요? 초등학교 기억도 안 시절에. 나네요. 그렇죠? 그때 예. 얼마였을까요? 오락 제가 처음에 50원 때부터 해봤었어요. 50원, 50원, 20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납니다. 네. 20원, 50원 뭐 그랬던 것 저도 같아요. 50원 때부터 했어요. 10원 때는 저도 없었고 20원, 50원 정도 했었고 그 WWF 너무 네. 재밌죠. 얼티밋 워리어, 헐크 호간. 그런 건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원래 게임 요즘에 하는 게임은 안 하고요. 오락은 옛날에 아기 때니까. 근데 테트리스? 테트리스. 그때도 확실히 머리 쓰는 걸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대단합니다. 띠띠리리리 띠띠리리 띠띠리리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특별히 우리 이사님께 권해드릴 게 없어서 바로 그냥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 0.31%고 나스닥이 2%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로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 보면 지난주에는 징검다리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급등했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 말씀드릴 때 급등 이후에 거래량 줄면서 소강 상태 들어갔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계속 차트 보여드렸듯이 깊게 빠지고 하단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 계속 있고 관망 심리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봉과 월봉을 많이 보는데 일봉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세 차례의 큰 하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에 온 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등락을 계속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있는데 다음 주에 관세 부과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이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뉴스하고 연결된 것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 좀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한국 시간 새벽으로. 그 미국 시간으로는 5시쯤 한 거죠.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있는데 이 내용도 참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 4월 2일 날 상호관세 한다 국가별로 얘기하면서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보류하고 나중에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날 상승하지 않았어요 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이러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네. 이제 좀 싫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 믿겠다로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좀 전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 뉴스 말씀드리면요. 4월 2일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를 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협상용이 아닌 영구적일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을 좀 써온 겁니다. 이것도 이제 못 믿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한 차는 무관세다. 2.5% 시작해서 25%까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트럭은 25%예요. 승용차고 뭐 이런 거는 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써놓으면서 그러면 진짜 25%다 매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이거 영구적으로 할 거니까 협상 여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태까지의 상황을 보면 협상하겠죠. 시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그날 월요일날 미국 시장에 상승을 할 때 상승의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날 상호관세 부과를 하는데 반도체나 트럼프나 이런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보류하고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러면서 상승을 했다. 네. 보도가 그렇게 나온다.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동시만기가 끝나고 수급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좀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에 의해서 일희일비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닌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거고 그 과정에서 반등할 때 수급적 이유에 의해서 네.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게 반도체가 2위이고 1위가 자동차인데 반도체의 3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부분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의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뭐 테슬라 5% 빠진 거는 테슬라는 다른 이유들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관세 부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것들은 다 관세 부과하니까 테슬라만 빼줄까 이런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테슬라 왜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제 테슬라의 악재가 됐던 부분은 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캐나다에서 트럼프가 캐나다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테슬라 보조금 중단하겠다. 지금 실제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교통부에서 네.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한 테슬라는 보조금 지금 동결 및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비프로젝트에서 뺄 거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좀 한 거예요. 이런 뉴스도 또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었고요. 테슬라 주가 빠지는 거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엔비디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알리바바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과열 경고, 요게 어제 나온 게 아니고 그저께 나왔는데 어제 시장에서 이게 막 부각이 되면서 요걸 이유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요걸 이유로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빠지면서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서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악재야 이렇게 표현을 쓴 거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내용도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에 기존에 한 30여 개 정도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50여 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는 건데 거의 대부분 기술주입니다. 중국의 AI 그리고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기술 견제를 위해서 화웨이 및 하이실리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양자 기술 개발 기업하는 포함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 및 AMD 칩의 중국 우회 공급을 차단을 강화하겠다라는 행정부의 얘기들을 CN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길주의 악재로 작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게 아니고 그저께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알리바바의 이사회 의장이 홍콩 HBC 서밋에서 나와서 발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알리바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어제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워딩을 했냐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 AI 서비스 초기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 일종의 버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활용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투기적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AI 투자 수치, 자금 수치 얘기하는 겁니다. 경악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알리바바 입장에서 그냥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참고라고 해서 제가 가로로 써왔는데요. 알리바바가 그 얼마 전에 AI 투자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향후 3년간 AI 인프라에 약 76조 원 투자를 하겠다. 네.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뭐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 뭐 5천억 달러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막 이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지금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이 경쟁에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활용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서비스화해서 어떤 수익을 낼 거냐.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한 거예요. 알리바바에서. 어떤 수익을 낼 거냐. 그것에 대한 수요처를 정확하게 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이 정도 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는 일단 무조건 그냥 데이터 센터 짓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투기적이고 그리고 버블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거예요. 또는 저는 자기네들이 돈을 쓰다 보니까 좀 우려스럽다 생각을 했거나 좀 짜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초에 빅테크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짓는 부분에 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리턴이 얼마큼 들어오냐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이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냥 소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때려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알리바바가 요번에 자기네들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나중에 리턴이 어떻든 간에 일단 막 짓자. 그런 서로 경쟁적으로 막 짓다 보니까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다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발언이 나오니 그러면 만약에 알리바바의 이사 의장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닌 다른 쪽도 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거 하나를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쪽은 AI 반도체 쪽은 서버향 쪽은 점차로 매출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계약이 있으니까 네. 성장하지 않고 거기서 멈출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제 빠졌는데 사실 그것도 뭐 이 얘기를 뭐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시장 전반적으로 그냥 불안한 상태 속에서 이런 시장이 나쁠 때는 악재를 막 끄집어내잖아요. 네. 악재를 끄집어. 요것 때문에 빠져야 돼. 요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상승했으면은 제가 오늘 이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상승을 했어요. 네. 이런 얘기 그냥 묻혀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시장의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걱정을 많이 다들 하고 그 시점이 올 것 같다. 언젠간 오겠지. 네. 근데 그게 언제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예. 다 마음속에 갖고 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네. 데이터 센터 지면서 거기에 예.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네. 엔비디아 그 가속기가 들어간 게 네. 그런 게 지금 1년 좀 넘었거든요. 1년 반은 안 된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거든요. 네. 이거 몇 년간 그렇게 될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겠죠. 그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게 윤곽도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얼마큼 팔 거랑까지 다 지금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는 그 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정도 선에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서버단입니다. 서버단. 네. 이건 서버단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뭘 한다 그래요? 소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주식을 보더라도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벌 시각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반도체 중에서 그러면은 그래서 HBM 쪽에 있었던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게 있고, 네. 근데 이제 전통적 반도체 쪽에서 보면 뭐 주성엔진은 역사적 신고 같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뭐 그런 전통 반도체가 있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소재도 있고 한데 얘네들 보면은 이상하게 요즘 보면 HBM 쪽이 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을 이끌어가는 심리나 이런 내용들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요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제 주가 하락이 일어났던 몇몇 대표 종목들의 몇몇에 이러이러한 이유들을 좀 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시장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거든요. 근데 어제 자동차주들이 그럼 얼마나 빠졌냐, 미국의 자동차들이. 물론 뭐 미국의 자동차들은 오히려 자체 미국 내에서 만든 것들은 큰 피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빠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맨날 변동성이 심한 빅테크들만 왔다 갔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다르죠.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ETF는 한 0.5%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설명을 좀 안 드리는 이유는 그게 깊게 빠지거나 아니면 급등하거나 했을 때 특이할 때만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그 잘 안 맞는 게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ETF에서 빠져도 오른 날이 많아요. 우리나라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월가 IB들이 미국의 S&P 500의 목표 올해 타겟 프라이스를 다 바꾸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올해 목표를 6,500포인트에서 5,900포인트로 내렸어요. 지금 5,7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6,000포인트 전후로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일 이들의 생각이 맞다면 올해 미국 시장은 어제 설명을 좀 드렸듯이 2018년도랑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여요. 2018년? 네, 2018년도에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네, 그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될 많이 것 빠졌죠. 같습니다. 사실 그때 근데 투자하셨었어요? 그때 했죠. 그때 제가 그 2018년 그때가 마저 금리 인상했던 시절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뭐 막 한다고 맞아요. 그랬다가 맞아요. 맞아요. 파토나고 이래갖고 예, 예. 제가 그때 박살 났잖아요. 맞습니다. 저기 대북주. 대북주. 맞아요. 그때가 2018년도입니다. 네네. 그때 2018년도인데 그때 그쵸, 그쵸. 1년 내내 일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그래도 아주 크게 빠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종목 단에서는요.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미국의 기술주 있잖아요. 기술주들 얼마나 빠졌을 것 같아요? 올해 고점 대비? 20-30%? 예, 20-30%다 빠졌어요. 예. 20-30%다 빠집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20-30% 손실 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목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냥 좋다고 한 종목들도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그런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시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어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1기 때보다 2기 때는 좀 더 빠르고 세게 하고 걷어들인 것도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 충격을 주고 시장 달래기를 하는 감세 정책과 이런 정책들이 하반기에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지금 정프로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8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할 때예요.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상반기에 이런 트럼프 관세 이런 걸로 해서 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하고 감세 정책하고 막 유동성. 경기 부양 정책 네. 나오고 막 이러면 네. 이러면은 이거는 악재는 반영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의외의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올랐고요. 2,643포인트, 직전 고점이 2,680포인트입니다. 그걸 돌파하면 추세 상승을 만들어가서 거의 완성시키는 거예요. 코스닥은 0.7% 올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아침에 보니까 아침 팔았습니다. 선물도 팔고 좀 파는 쪽으로 가더니 오후 들면서 갑자기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3,500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2,600억은 거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상승한 종목의 몇몇 시가총액 상위주를 딱 봤더니 삼성전자 2.68%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2.88% 올랐고 LG에너솔루션 7.3% 올랐어요.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3위입니다. 네. LG에너솔루션 7% 올랐어요. 와. 어제 뭐가 나왔는데요? 물론 LG에너솔루션 뉴스 하나는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오긴 했는데 뭐 그 뉴스가 7% 올릴 뉴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말씀드릴까요? 그냥? 네. LG에너솔루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LG에너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기업 델타와 전력적 파트너십 체결했다. 2030년도까지 4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거고 향후 주택용에서 전력망 상업용으로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제공되는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모두 생산할 것이고 내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의 수입 관세 상향 예정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로 7%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날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이제 뭐 저런 것도 있었죠. 주총도 있었고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시가총액 1위, 3위고요. 그 밑에 있는 LG와 4.8% 오르고 화학이요? 삼성 SDI 3.2% 오르고 포스코홀딩스는요. 1차 상승하고 누르면 약간 주고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럼 2차 전지가 좋아졌냐?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안 올랐어요. 네. 그냥 정치 이벤트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네. 공매도 시행입니다. 공매도 시행. 공매도? 다음 주에 공매도 시행하잖아요. 네. 공매도 시행하면서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형주나 성장주들에서는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빠지고. 있고요. 롱숏 자금이 들어오면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롱숏 자금이 들어오면 이 롱 자금들은 대형주의 가치주 위주로 다 들어옵니다. 대형주 가치주로 지금 수급이 이미 옮겨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게 확연하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전부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시장을 보니까. 근데 계속 그러면 얘네만 대형주만 오르고 중소형주 약할 거냐 이런 부분은 물론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이벤트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뉴스 한 가지가 있어서 그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문디 그룹의 CIO가 워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홍콩에서 한국 증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니네 공매도 세력 함부로 공매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공매도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으며 시장은 오히려 상방으로 놀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로 준비 중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국제부에 잠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공매도 하는 애들 다 어디서 하냐면 저 멀리 미국, 유럽에서 안 해요. 그들의 자금이지만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다 합니다. 네네네. 거의 홍콩에서 다 해요. 네. 이 공매도 하는 팀이 홍콩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 공매도 하는 팀은 네, 우리나라 공매도 하는 네, 팀이 홍콩에 네, 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하고 얘기 중에 요런 이제 우려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우려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IB들의 입장에서는 공매도 시행이 되면 우리 시장에 롱숏 자금이 들어와서 롱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하잖아요. 국내 애널리스트도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들을 때 웃기지 마라.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체감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스퀴즈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수급이 대형주 가치주 위주로 수급이 그동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얘들은 좀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쇼플레이를 하겠죠. 쇼플레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확연하게 수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증권사 직원들도 그래서 빨리 이쪽으로 지금 빨리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내내.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지수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시행하면 우리 지수 오를 거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석이라는 제가 표현을 자꾸 씁니다. 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야당 대표 선거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정치 테마주들이 어디 상한가 다 들어가고 정치 또 이슈가 한번 또 있었습니다. 엄청 빠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예. 다른 야권의 대선 아, 주자들 그래요? 예. 이거는 다 막 박살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야 이런 거 하면 위험해 만나 그러면서도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지켜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는 것 같아요. 아, 정치 테마주요? 이런 쪽으로는 그냥 조금만 내 전체 조금만 해가지고 이런 거 해볼까 해봐. 사람들이 사람들이 등락폭이 크니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쪽으로 그냥. 네, 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정치 지형을 알고 해야지. 이거 괜히 나도 뭐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냥. 아니 근데 예상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관세 부과 임박에서 경계 심리 속에 등락한다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고요. 우리 시장은 공매도 시행을 앞둬서 수급이 대형주로 들어오면서 지수는 괜찮다. 그러나 개별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환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도 시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전처럼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민감하지 않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 또는 정치적인 판단을 시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시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시장의 움직임,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것 같다. 어. 다만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했나 보면 시장이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 네, 그런 거 네. 생각하시면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 전해드렸고 2번, 3번 됐고요. 4번 드렸고 5번 거의 다 얘기를 했네요. 6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격 인상한다라고 4월부터 한다 요 얘기 네. 전해드렸잖아요. 요걸 고객사에게 보낸 메모가 원문으로 나왔어요. 원문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다른 걸 안 쓰고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아무튼 뭐 도움도 받고 해서 이게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붙인 거 없습니다. 네. 최근 메모리 및 스토리지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2026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사의 다양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긴축된 시장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당사는 가격 인상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AI 관련 사용 사례와 관련 기술로 제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당사는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 개발 및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수익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 가용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채널 파트너에게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인 가격 책정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사는 장기적 수요 예측 및 주문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맞다면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맞다면 이제 뭐 보시죠 그거는요. 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올리면 같이 좀 올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릴 겁니다. 아마 올릴 겁니다. 4월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가장 비중은 작잖아요. 작습니다. 예. 더 형님이 타이트한 가만히 있는데 셋째가 지금 나. 아니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감축을 하고 우리 네. 때문에 얘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그래도 가격 올리는 거는 형님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아니 실적 발표 애들이 먼저 해요. 아, 네네. 네. 그 일치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 별로 안 믿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있어요. 네. 여튼 하이닉스랑 삼전이 역시 가격 올릴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7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제 3,900억 제3자 배정 유상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3,900억 중에 900억 원 정부채 원조료비로 쓰고 550억 원 인도네시아 재련소 그린 에코니켈 인수재금으로 쓰고 나머지 2,400억 원 그린 에코니켈 운수한 법인의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 증자 참여는 IMM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투자사들이 합니다. 신주는 주당 75,974원에 51만 주가량을 발행을 하고요. 이 신주는 상환 전환 우선주로 발행합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는요. 일정한 만기 또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상환할 권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면 우선주를 이 우선주잖아요. 네.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갖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주가의 희석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3자 배정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구주 배정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구주 배정 유상증자는 제가 그때 삼성 SDI하고 또 어디였죠? 하나 여러 네네. 하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할 때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뜰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 확보했잖아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제3자 배정을 했는데 제3자가 삼성전자야. 이러면 이제 주가 급등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네. 보통 제3자 배정은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지키지는 않고 있고 요걸 표현하기를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증자가 아니고 투자자 확보라고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통상은 그렇게 되어 네네. 있는데 지금 이쪽 산업 자체의 펀더멘탈 또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제 장이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부분 진짜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얼마나 지금 여기서 이 캐즘을 재무 악화를 하지 않고 버티느냐. 버텨서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큰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점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번 뉴스는 반란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죠. 근데 몇 개 많았었어요. 예, 스타트업 가운데 지금 팀F 뭐 팀F는 작년에 뭐 있었고 이런 거 얘기를 네. 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입점사의 정상금 지연 공지를 냈고요. 그래서 반란의 채무 동결 후에 관리인을 통해서 자금관리 및 경영활동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반란 한참 그 명품 뭐 맞아요, 일본으로 명품. 네, 맞습니다. 유명한 데죠. 예, 예. 명품 판매하는 데로. 유명인이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틈새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았을 거. 그때도 막 그랬어요. 그때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전체적으로 자금이 지금 나와 있는 부실 자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더뭐 숨겨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요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뭐 백화점이나 어디 뭐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자주 이렇게 가보시면 그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그 소상공인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과정을 있다가 12.3 계엄 이후에 지금 백화점의 의류 식당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그냥 물어봤거든요. 반 정도, 딱 반 정도 매출이랍니다. 지금. 아 그렇게 줄었대요? 이제 한번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딱 네. 반이래요, 반. 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내수 수요는 엄청 네. 힘든 상황에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뉴스는 좀 짧게 넘어가야 되는데 글씨는 많이 좀 써왔습니다. 텍스트는. 어제 저도 그냥 모르고 또 있다가요. 이게 기사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이거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사칭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증권사 운영사 직원 사칭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신분증, 자격증까지 위조하고 그리고 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기 수법도 진화돼서 실제 트레이딩 창과 흡사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거기다 돈을 넣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요번에 올 초에 뭐 몇 개 증권사에 직원을 도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드리긴 그래서 넘어갔는데 어제 저희 소비자 보호부랑 컴플라이언스에서 저를 불러갖고 저를 보면서 네. 이거 아닌 거 맞죠 이러더라고요. 아, 박 이사님 사칭이 또 굉장히 또 많아. 많지. 네. 옛날에 다 없앴잖아요. 작년에 네, 싹 네,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를 거기들도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네. 제가 거짓말이면 나한테 덮어 써야 되니까. 아. 그래서 저도 또 다시 하고 그랬는데 이 지금 이 포털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다시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은 좀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증권사 직원만이 아닌 증권사, 은행, 보험 뭐 이런 유관기관, 투자점, 유관기관의 직원은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규제를 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돈을 받든지 뭐 추천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뭐 유료화해서 개인 이름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종목 추천 이런 거 없어요. 종목 추천하고 뭐 얼마씩 받고 하는 거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하든지 말든지 뭐 거기서 뭐 벌던 깨지던 그 민사의 문제, 둘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엔 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동권에 계시는 분들이 아.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 네. 통로가 이제 아침엔 투자. 아침 10시부터죠? 네. 네, 아침에 투자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하여튼 진짜 사기꾼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사기꾼 처벌을 잘 세게 안 하니까. 그쵸. 저는 뭐 처벌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유독 많잖아요. 네. 그 얘기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 요즘에 법적 문제가 많은데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횡령했다, 뭐 사기했다, 그래가지고 뭐 30억 갖고 튀었다, 100억 갖고 튀었다. 그러면 2년 3년 살면 나온다. 그러면 살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세상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바꿔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벌금 뭐 몇백억 되는 사람들도 뭐 노역형 뭐 이래갖고 하루에 막 6억씩 까주고 뭐 이러면 그게 뭐야 그게 나 같아도 하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테테테 죄송합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